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상상만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입니다. 동기부여, 자기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첫인상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인데요.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사이비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이유는 친구의 설명 때문이었어요. 시크릿 책이 유행했을 때 친구가 시크릿 책 내용을 자동차 벤츠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시크릿? 그거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쉽게 말할게. 네가 벤츠가 갖고 싶어서 벤츠를 간절하게 생각해. 그러면 벤츠가 너한테 끌려오는 거야. 결국 넌 벤츠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얻게 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생각만으로 벤츠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합격 후 직장인 영어회화 강의에서인데요. 강사님은 순수 국내파 영어 강사였는데 영어 잘하는 방법으로 세부 스킬이 아니라 상상을 알려줬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잘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쓰고 사진이나 잡지를 오려서 스크랩을 하라고 했죠. 강사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서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상 받는 모습, 미국에서 영어로 강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매일 봤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매일 보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결국 그 사진 속 목표를 모두 이뤘다고 했죠. 이거 내가 변리사 공부할 때 했던 행동들인데? 저는 좁은 고시원 곳곳에 나는 합격한다를 굵은 매직으로 포스트잇에 써서 붙였어요. 또한 합격 후 부모님께 보낼 감사 문자를 미리 써놓고 핸드폰에 그 문구를 저장해 놓고 틈날 때마다 봤죠. 또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자극받기 위해 합격 후 제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계속 봤어요. 영어 강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거의 똑같은 행동이죠. 변리사가 된 후에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었었는데 빼놓지 않고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거나 몇 년 뒤 목표를 글로 쓰거나 목표를 입으로 말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행동이며 이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을 수 있어요.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 마인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해라. RMVD의 공통점이 모두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행동입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안드로메다 얘기로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대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잠재의식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도 살아오면서 계속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먹기가 바로 마인드, 정신, 멘탈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공부법에서도 강조하는 마인드인데요. 마인드는 나는 할 수 있어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의 차이예요. 마인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우리의 마인드를 연구했는데 사람의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뉜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런 의식과 잠재의식은 마치 바다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아요. 빙산의 밑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식 영역인데 불과 마인드의 5 내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래 숨겨진 마인드의 90 내지 95% 정도가 잠재의식 영역이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인드라는 용어 대신 전체 의식이라고 표현했고, 의식을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의식 전체를 큰 빙산으로 비유하면 대부분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잠재 의식이다. 인간이 스스로 의식하는 표면 의식은 바다 위에 얼굴을 내민 극히 일부뿐이다. 세계적 면역학자 아보토우루 교수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져서 내 몸 희망 보고서에서 마취 후 의식 없는 상태에서 두뇌 촬영을 하면 95%의 뇌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뇌의 의식은 고작 5%에 불과하고 잠재 의식은 95%나 차지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잠재의식이 아직 거부감 느껴진다면 잠재력, 포텐셜, 포텐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잠재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잠재의식은 곧 한계, 리밋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난 별것도 아니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의 한계를 갖고 살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한계 설정입니다. 한계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기 코끼리 신드롬으로 알려진 코끼리 말뚝이론 들어보셨나요?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안간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인식하면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아요. 코끼리가 자라서 어른 코끼리가 돼도 말뚝을 벗어날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른 코끼리는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충분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거죠. 심지어 소름 돋는 것은 말뚝이 없어도 코끼리는 평생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드는 힘이 한계예요. 잠재의식이 바로 이런 한계 설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한계를 설정한 채로 살고 있고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결국 포텐이 터지고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를 외쳐보거나 목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벌써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외치고 쓰고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결국 이런 기대는 스스로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일종의 동력이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친구의 설명 때문에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의 설명에 중간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행동입니다. 벤츠를 생각하면 벤츠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벤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벤츠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벤츠를 살 수 있게끔 돈을 더 벌든가 돈을 모으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통해 결국 벤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시크릿을 설명해준 제 친구는 이런 행동을 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사이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 없는 상상은 망상일 뿐이에요. 행동하면 일이 일어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단순한 자연 법칙이니까요. 결론은 저는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다고 믿어요. 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상상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떠올리며 더 많이 행동하게 됩니다. 에이, 난 할 수 없어 해서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자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격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합격을 위해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돼요. 질문하면 뇌는 답을 찾기 위해 일을 시작하죠. 이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대로 행동하게 되죠. 목표를 정말로 이루고 싶다면 목표를 이미 달성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크릿? 다시 시크릿? 어른 코끼리는 말뚝을 들이박아? 나 눈이